네,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요리를 하는 셰프 최현석입니다. 공식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이루는 길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되고 싶은 요리사가 뭐가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어려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남들 안 하는 거를 늘 했던 것 같아요. 모형 비행기 만들기 대회 이러면 다들 뭐 이렇게 사서 만드는데 전 똑같이 만들기 너무 싫어서 특이하게 좀 남들과 다른 걸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요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나는 그들하고 뭘로 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원래 남들 안 하는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이태리 요리 맛이 나는데 두부김치, 그냥 보면 김치랑 두부인데 모짜렐라 치즈를 두부처럼 만들고, 샐러드를 김치처럼 만드는데 토마토 소스로 그런 요리들이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예전에는 요리 추억의 3대 원칙, 내 요리는 엄청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새로운 요리여야 돼, 그리고 정말 맛있어야 돼 라는 제 요리에 규칙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요리에 대한 철학이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맛있고 편안하고 건강한 요리를 이제 많은 사람한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되보자. 그게 이제 제 요리 철학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인생 행복 지수가 되게 높았죠. 이건 불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20대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에게 의탁해서 살지 않고 저 스스로 뭔가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 그때부터 이제 제로로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형 모두 요리사였어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하고 싶은 건,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요리를 먹고 되게 행복해 하는구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라는 숭고한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로봇 태권브이 주정사 아니면 무술가 이런 걸 꿈꿨는데, 군대를 제대하고서 직업을 선택해야 될 나이쯤에 할 줄 아는 게 잡기밖에 없었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무술 좀 해서 발차기 잘하고, 이런 걸로는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없어서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집안이 다 요리사니까 너 할 거 없으면 요리해. 우리 형도 같은 케이스였거든요. 우리 형은 전자기타 엄청 잘 치는데 그걸로 밥벌이가 되지 않으니, 아버지가 호텔 요리사였으니까 너 요리해. 그래서 요리한 케이스고, 너 발차기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없으면 너 요리해. 그래서 시작한 게 요리예요. 그때 키가, 지금 제가 190인데 그때 키는 한 188이었던 것 같아요. 189나 67kg인가 피싹 마른 몸에. 그리고 키가 크니까 우리 스승님이 키가 되게 작으셨어요. 테이블도 낮고 후드도 되게 낮은 거예요. 근데 전 요리사 모자가 키니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잘라서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리사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허름해 보이고 빈틈이 좀 많아 보이는, 허당끼 있게.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멀대야, 그러나 실력은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다는 건 선배들이 잘 몰랐어요. 설거지 같은 걸 엄청 많이 했더니 주부습진이 너무 심해서 지문이 없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랬는데, 그 손으로 사실 예전에는 그리스트랩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집수정이라고 이렇게 다 잘 돼 있는데, 예전엔 그냥 하수구였어요. 거기에 식재료가 이렇게 막히면 손으로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꺼내고 근데 그 일을 하기에는 전 너무 곱게 컸는지 껍질 벗겨지고 힘들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서러웠던 건, 세상에 툭 던져놓고 이제 네가 먹고 살아 라는 그런 서러움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다들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한 2년 하고 딴 데 배우고 2년 하고 딴 데 가고, 그리고 선배들도 저한테 멀 때나 편견을 가졌던 건, 아버지가 호텔에서 계시니까 잠깐이라도 좋은 데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는 무노동이면 무임금, 무임금이면 가정을 부양할 수도 없고 내 밥을 내가 챙겨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그냥 벼랑 끝에서 무조건 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계속 일을 하고 버텼던 건데,
사실 제가 이만큼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큰 건 한 레스토랑에서 10년을 넘게 계속 오래 배웠던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리를 시작하고 2, 3년 지나니까 조리학과 대학생을 졸업한 요리사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소스 냄비를 갖고 와라. 근데 걔들은 소스팟, 스패츌라 뭐 이런 걸 했어요. 스패츌라가 뭐예요? 그냥 뒤집기야 사실은. 소스도 샤프론, 뭐 미르푸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필드에서만 다져진 거라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존심 솔직히 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라 호텔에서 나온 조리 용어 교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를 했죠. 왜냐면 모르면 그들한테 뒤지니까. 확실한 건 집안이 다 요리사라서 요리에 대한 후각이나 이런 게 되게 예민해서 일을 잘했고 이 손재주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뭐도 잘 만들고. 그들보다는 일을 월등히 잘했는데 뭔가 전문적인 그 조리 지식이 부족해서 저를 우습게 보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끝까지 우습게는 못 보죠.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처음에는 멀대소리 들었지만 한 2년 지나서는 사실 요리 실력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이 그 만들었던 라쿠치나라는 레스토랑에 레전드로 남은 셰프가 바로 제가 아닐까. 네. 요리사는 맛을 잘 봐야 되는데 실제로 맛이 아니고 향기거든요. 장금이가 그러잖아요. 여운계 선생님이 무슨 맛이 나느냐? 홍시 맛이 나옵니다. 왜 홍시 맛이 나냐고 생각하느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홍시의 맛이 아니고 홍시의 맛은 단맛이에요. 홍시의 향기죠. 딸기는 딸기 맛이 아닌 딸기 향기예요. 코를 막고 먹으면 신맛 그리고 단맛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요리사 집안이니까 엄마가 요리를 많은 걸 해주세요. 굉장히 느타리 버섯 하나로 찌개도 끓이고 그걸 고기처럼 만들어서 무슨 고기전 같이 만드시고 뭐 밥도 하시고 그냥 아버지 일하시는 데 가서 많은 걸 먹어보고 그래서 후각이 엄청나게 좋아요. 집안 분위기가 나중에 요리할 때 엄청 크게 도움이 됐고 아버지가 또 그림 잘 그리시고 뭐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데 이런 것도 요리하고 접목이 돼서 제 하는 일에 뭔가 드라이브를 크게 걸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건 뭐가 되고 싶느냐, 요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저는 해라. 이게 답이에요. 요리 공부를 해도 되고 그냥 어디 레스토랑에 취업을 해도 되고 요리를 만들면 요리사니까. 근데 어떤 요리사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그 요리를 하고 있는 셰프가 있으면 찾아보고 그 셰프 요리 밑에서 배우면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 하나, 요리사는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도망만 안 가면 무조건 장인이 돼요. 똑같은 일을 10년, 20년 하면 10년 이상 하면 그건 장인이에요. 간단한 거 있어요. 참으면 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참는다기보다는 어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28년 요리를 했는데 보세요. 28년 요리를 한 사람이다. 여기서 나오는 무게감이 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본인이 열심히 아니면 그냥 재밌게 오래 할 거니까 도망만 안 가면 요리사 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를 하는데 꼭 대학을 가야 됩니까? 집안에 돈이 없어서 해외 경험을 할 수 없어서 전 훌륭한 요리사가 못 될 것 같아요. 강남에 요리 잘하는 셰프들도 엄청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물론 저처럼 고졸 출신의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셰프도 나름 업계에서 제 요리 스타일로 그들과 어깨를 동등히 요리를 하고 있죠. 해외에서 요리를 배운 친구들도 있고요. 꿈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꿈을 이루는데 이게 사람 인생에 관한 일이잖아요. 공식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이루는 길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되고 싶은 요리사가 뭐가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프렌치 요리를 하고 싶다. 클래식한 진정한 프렌치 요리를 하고 싶다 라고 포커싱이 되면 대학을 간다기보다는 전 프랑스를 가라 그러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길이 그거면. 근데 뭔가 체계적으로 요리를 배워서 교육자를 하고 싶다. 요리 교육자, 필드를 거쳐서. 그러면은 대학을 가야겠죠. 근데 나는 요리가 너무 좋아서 빨리 요리를 하고 돈도 빨리 벌어야 돼.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냥 요리 전선에 돈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요리하는 길도 있고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어떤 요리사인지를 보고 그 길에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길이 대학이 없고 바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해외 연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식재료를 뭐 키우는 농부가 되다 요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꼭 과정에 뭐를 꼭 거쳐야 됩니까? 라는 것보단 내 목적지가 뭔지, 그 과정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리사의 자격은 내가 뭘 만들어서 남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해서 되게 그 행복감을 보고 내가 기쁘고 행복해졌다. 사실 그게 동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리 좋아하는 거고 요리 잘하는 거고,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 자리가 우리 업계에 널렸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오시면 돼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생활 패턴의 사이클에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뒤로 늦춰져 있어요. 한 8시쯤 기상을 해요. 요리사니까 깔끔하게 샤워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위생해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출근을 하면 보통 레스토랑 근무가 9시쯤까지 요리를 하고 이제 직원들 정리하고 퇴근하는데, 저는 8시 반이나 9시쯤에 조금 일찍 퇴근해요. 왜냐면 28년차 주방장이니까. 예전에는 똑같이 10시 반, 11시에 퇴근했어요. 근데 지금은 8시 반에서 9시 퇴근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저만의 시간을 갖죠. 요즘 넷플릭스 찜한 리스트, 애니메이션 그 리스트가 한 30개 되는데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넷플릭스 타임을 꼭 갖습니다. 워라밸도 짬을 내야 재밌어. 이 레스토랑에 이제 요리만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그 근무 도중에 알림 이런 것들을 설정해놨죠. 피규어를 수집하는데 어제도 한 건, 그래서 올린 지 1분 만에 제가 그걸 취했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타이트한 이 시간 동안 요리, 메뉴 개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영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뭔가 쌓여있으면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없어요. 루틴은 사람들이 맛있다 이러고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맛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업이니까. 저는 왜 맛있지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거든요. 그럼 무조건 적어요. 예전에는 썩어서 노트에 써서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폰이 있으니 폰에다가 해놓고서 다 해놓으면 무조건 만들어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버거킹에서 불고기 와퍼를 먹는데 이게 도대체 왜 맛있는 거야? 그래서 버거를 싹 열고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간장이랑 크림 소스는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불고기 양념하고 마요네즈가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파생된 요리도 엄청 많거든요. 작은 식당을 하고 싶은데 음식 요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없이 메뉴 개발을 한다고 해서 낸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꼭 교육이나 아니면 경험을 쌓는 게 더 먼저일까요? 작은 가게를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식당을 하고 싶은데 경험이나 지식 없이 메뉴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엄청 많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상태로 요리를 하시면 100% 망하거든요. 순수 예술이야. 내가 만인들에게 그냥 좋은 요리를 그냥 막 퍼주고 싶어. 정말 슬프게도 레스토랑 사업이나 식당 사업이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100% 망합니다.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공 확률이 50대 30% 되게 어려운 업계거든요, 이게. 왜냐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잠깐 나가서 360도씩 돌아보면 반 이상이 맛집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맛있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이는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식당을 창업하시고 싶으시면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네요, 아니면 경험을 쌓아야 되네요. 둘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레스토랑에서 일도 해보시고 많이 먹으러 다녀보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료도 찾고 공부를,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선택한 길에 의문이 들거나 포기하고 싶었던 적, 그럴 때 어떻게 다시 도전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인간관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리사 같은 경우는 요리 자체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선배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로는 오너와의 트러블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결론부터 생각하고 하나하나 풀 수 있는 단계를 축소시켜요. 나는 요리를 계속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 도망갈 수는 없다가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야? 그럼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이 왜 날 힘들게 하지? 내가 뭐가 얄미워 보여서. 그러면 그걸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풀 수 있는 작은 단계로 하면, 그 작은 단계를 풀면 나머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뭐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셰프라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요소 3가지를 뽑는다면, 셰프는 사실 그냥 요리사하고 또 다르거든요. 매장 하나를 다 책임지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데, 뭔가 채찍과 당근이 확실해야 돼요. 상벌이 확실한 게 리더의 그런 덕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존경을 받을,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요리를 엄청 잘하든가, 성격이 파탄인데 요리를 잘하든가, 아니면은 인성이 엄청 좋든가, 뭔가 직원들이 존중해 줄 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의 그 리스펙트의 부분은 매장에서 같이 땀 흘리는 거, 같이 일해주는 거. 제가 관리하는 레스토랑이 꽤 많은데 청담동 매장은 늘 출근을 해요. 시간이 나면 무조건 주방에서 같이 서비스를 하는데, 같이 일하고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셰프는 레스토랑을 책임지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스트레스 받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창작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긴 해요. 초창기에는 되게 엄청 많이 그런 소스들이 많이 푹푹 터져 나오듯이 나왔는데, 저한테 몇 개의 요리를 개발하라고 신이 아예 뿌러미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60% 수진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한 40%를 한 10년간 더 해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과 개발에 대한, 메뉴 개발에 대한 그거는 꼭 갖춰야 레스토랑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셰프의 3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셰프님의 시그니처가 돼버린 소금 뿌리는 포즈에서 본인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각도는, 농담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쓰니까 정말 멋있는 각도는 키가 190이 돼야 됩니다. 먹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 남을 먹여서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하다. 무조건 요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되게 행복합니다. 단, 하고 싶으면 하되 도망가지 마세요. 열정은 좋아하는 것과 노력과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포커싱되어 있는 그런 직업들 말고 다양한 직업들로 세상이 좀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직업이 존재하고 그런 직업들로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요리사, 연예인, 디자이너 막 그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재밌는 직업들을 많이 소개해서 청년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굴해 보시면 꽤 많지 않을까요?